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쇼크에도 잘 견디는 비트코인, 반감기 없고 V자 반등이 가능할까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그리고 원유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중앙은행 관계자가 디지털 위안화를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유율 하락에 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규제 당국이 이 투자금이 회수 가능한 RICO를 허용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이 블록체인 핵심이 인프라 기술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GO 단체 헬퍼 인터내셔널이 리브라 협회 23번째 회원사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법대에서 암호화폐 규제 수립으로 금융 붕괴를 막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 CFTC가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스타트업을 이제 선물 거래소로 허가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벡터와 CME와 경쟁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 쇼크에도 잘 견디는 비트코인, 반감기 없고 V자 반등이 가능할까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자로 지금 뉴욕 증시가 이제 다시 또 폭락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폭락 장세 지속과 이 기업 실적 악화 부담감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21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2.67%, 그리고 S&P 500 지수가 3.07%, 그리고 기초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483% 각각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원유 선물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서부 텍사스 원유 6월물 가격은 이 전장 대비해서 43% 이상 폭락한 배럴당 11.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사상 최저까지 거의 가는 것 같은데요. 장중 한때 6.5달러로 추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브렌트유도 20달러 선 아래로 추락하는 등 원유 시장 패닉성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다만 미 정부와 의회가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4,8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부양책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증시에 이제 지지력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또 하락세가 이제 유가와 동반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도 좋지 않다라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은 이 증시와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스택의 최고 경영자 매튜 딥은 이 비트코인과 다른 주요 디지털 자산이 석유 파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시장에서 약간 하락하고 있지만 에너지 원자재 시장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이 5,800달러 이상 가격이 유지되는 한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이 비트코인이 21일 석유와 주식시장 약세로 압박을 받으며 전일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주의 이동평균이 무너지는 등 기술적 차트에서 약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 스위스 쿼트 뱅크의 디지털 자산 총괄 크리스 토마스의 분석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6,4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흐름이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 이 유가와 증시의 하락보다는 조금 덜
한 조정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을 따라서 다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증시가 하락할 때 동반해서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었고,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쫓아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좀 지나서 하락하는 양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고 있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고 이제 시장이 폭락을 하는 장세들이 나왔을 때에는 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 상황을 주의해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단기적인 시세 이제 전망인데요. 이 트레이드 AVDM의 분석은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이 위쪽으로 가격이 모아지면서 웨지형으로 이렇게 쐐기형으로 모아졌다가 이걸 깨고 내려가는 형태가 도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이거 이 디센딩 트렌드 라인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다시 하락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까지 테스트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단기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서포팅이 지금 4시간 봉에서 202평선 위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들도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그 서포트 라인을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게 끝나지 않았다면 이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후폭풍이 지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중앙은행 관계자 디지털 위안화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개발 중인 디지털 위안화가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영매체 CCTV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 개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는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언급은 이 디지털 위안화가 적어도 2021년 중반까지는 개발과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실제 유통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을 암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출시 일정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유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최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정은에서 테스트 중인 이 디지털 위안화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인민은행에 따르면 이 선전, 수저우, 슝안, 청도 등 이 4개 지역에서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CP란 이 디지털 커런시 앤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는 이 약자인데요. 이 공식 명칭을 가진 디지털 위안화는 이 통제 가능, 익명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전제로 설계, 표준, 제정, 연구 개발 등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대상으로 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4개 도시의 특정구를 선정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 이어 일본 소비자 결제까지 테스트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발행이 임박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이제 테스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곧 이 테스트를 지나서 상용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지난 최고 수준을 기록한 9월 5일 이후에 229일 동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서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시장 점유율이 시가총액 점유율이 229일 동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많은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알트 시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월 이후에 알트코인 상승세가 멈췄고 2017년 알트 시즌의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트코인의 움직임으로 인해 알트 시즌 이론이 다시 작동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앞서 사례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62.5%와 52.5% 사이가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구간에서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6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계속된 하락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분석가 이제 크립토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범위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이제 하락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이제 맞긴 합니다.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70%가 넘는 점유율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63.5% 정도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유율이 이제 하락은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급락을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급락 패턴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살짝 조정이 내려온 상태고 계속 반등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횡보 상태 정도라고 보여지고, 아직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하락을 해서 변동성이 큰 상태는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도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아래쪽에서 34%의 점유율을 다시 찍고 지금 36.46%로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이 아직 전고점도 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고점을 뚫는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의미 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현재의 36.46%의 점유율로는 알트 시즌을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지금 찍고 나서 그래도 아래쪽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저점은 계속 높아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 알트코인들에게 이제 점유율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알트 시즌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규제 당국이 투자금이 회수 가능한 이 RICO를 허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금융감독청이 특정 기한 내 투자의 약정 자금을 되찾을 수 있는 이 리버서블 암호화폐 공개 RICO를 허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RICO는 이 기존의 암호화폐 공개 구조를 변경해서 투자자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한 형태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투자할 토큰을 이제 비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시간차를 두고 이제 매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조금 기존의 ICO랑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투자자 보호 기능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할 토큰에 대한 약정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진짜로 매입을 하게 되는 단계이죠. 근데 이제 만약 매입 의사가 없으면 약정했던 토큰 중에 남은 금액을 이더리움으로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투자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빠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이 크립토를 이제 토큰을 완전히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철회를 하고 다시 이더리움으로 환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처음에 무조건 토큰을 매입해서 가져가고 그 리스크를 모두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이제 안전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RICO는 이 ERC20 표준 개발자인 파비앙 보겔스텔러가 고안을 해서 지난 2018년 데프콘에서 처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 ICO 유행 당시 규제기관의 감독과 집행 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탈릭 부테린의 대안으로 제시한 다오에서 이 아이디어를 부분 차용했다고 합니다. 이 다오 투자자는 프로젝트 진행 단계마다 투표를 실시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파비앙 보겔스텔러는 이 저조한 투표율 등 다오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 구조를 더욱 간소화해 한 달 동안 토큰을 비축할 수 있는 약정 단계, 비축한 토큰을 8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매입 단계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가지며 언제든지 약정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는 투자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프로젝트 참여 수준도 개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완화하고 이 개발팀과 개발 현황을 감독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개발자는 이 독일 금융 당국에 이 RICO의 합법 여부를 문의를 했는데 지난 1월 31일 기관 승인 없이 RICO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 투자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이 RICO를 규제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업인 이 룩소가 다음 달 최초로 RICO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룩소는 크리에이터와 이 트렌드세터가 메인스트림 D앱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더리움 자매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 블록체인을 핵심 인프라 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국가 정보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위원회는 신형 인프라 범위를 확정하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시켰습니다. 신형 인프라 유형은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됐고,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정보 인프라 대표 신기술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위하우 첨단기술 수석은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 연구를 진행했고, 신규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지도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26개 내각 부처 중에 하나로 국가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이 산하 국가정보센터는 기업의 편리한 블록체인 앱 개발을 돕기 위해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 현지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달 25일 전 세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빠른 이 기술 발전을 하고 있고, 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선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국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중국도 만만치가 않고 이미 블록체인 쪽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언급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한국도 뒤처지지 않게 투자가 적절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NGO 단체 헬퍼 인터내셔널이 리브라 협회 23번째 회원사로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헬퍼 인터내셔널 공식 블로그에서 이 금융 포괄성, 경쟁력, 책임있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라는 리브라의 미션을 언급하며 저비용으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리브라 협회에 합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헬퍼 인터내셔널은 이 자선단체 평가 사이트 체리티 내비게이터에서 별 4개 만점에 3개를, 책임성과 투명성 부분에서는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았습니다. 헬퍼 인터내셔널은 이제 전 세계 빈곤층 농가가 생산량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매출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있는데, 지금 이 빈곤층의 농가가 신용 서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는 현재 높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생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리브라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브라 협회 단테 디스파르테 정책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75년 이상 전 세계 기아 빈곤 문제 퇴치에 힘써온 헬퍼의 합류를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의 새로운 그 회원사가 또 한 단체가 이제 들어온 건데요. 리브라가 이제 지금 2.0, 백서 2.0을 통해서 새롭게 또 그 기존의 정책을 바꿨죠. 이 글로벌 단일 통화 발행 계획을 포기하고 이 단일 법정 통화와 연동된 여러 개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될 가능성이 이제 보이자 또 회원사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옥스퍼드 법대 암호화폐 규제 수립으로 금융 붕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옥스퍼드 법대 연구진은 27일 공식 블로그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엄격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을 암호화폐로 이동시킨 움직임이 학계의 관심을 끌었고, 암호화폐 거래는 중앙기관을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투자자 자산 보호에 대해 중앙정부와 은행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자산을 암호화폐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주가 조작처럼 이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을 변동시킴으로써 이 펌프 앤 덤프 같은 이런 사기 수법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학계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인식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CFTC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를 허가를 해줬는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 비트노미어를 비트코인 선물 및 옵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적격 거래소로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승인 거래소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이 벡트, LSX, 레저X가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지난해 초 비트코인 선물 지원을 중단을 했으며 LSX 거래소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선물 거래소가 계속 오픈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트노미얼은 성명을 통해서 규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유일한 스타트업 거래소로 미국의 실물 인도 비트코인 선물 옵션 계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사항들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투자가 일어나게 될지, 과연 이 선물 거래소가 즐비한 가운데에서도 거래가 잇따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해석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등락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물 거래소에 많은 관심을 또 기업들이 쏟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